이 재조정 신청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날 두 개의 디스커버리 펀드, 하나는 글로벌 핀테크 채권 펀드 하나,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하나, 디스커버리 펀드 중에서 두 종류 펀드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 수십 명이 분쟁 조정 신청을 했지만 이걸 전체를 분쟁 조정을 한 게 아니고요. 딱 두 개 사례만 분쟁 조정을 했고, 이 분쟁 조정 사례를 기업은행과 피해자가 수용을 하면, 분쟁 조정 결정을 수용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기업은행과 피해자들 간에 자율 조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쟁 조정을 했던 두 개 사례는 대표 사례가 되는 겁니다. 대표 사례 중 부동산 채권 관련 펀드는 어떻게 하실지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 같이 함께 싸워온 분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 글로벌 핀테크 채권 펀드 이 건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조정해달라 라고 다시 재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 재조정 신청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글로벌 채권 펀드 전체 분쟁 조정 신청을 한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 또는 자율 조정은 전반적으로 이 재조정 신청 이후로 변경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한 건의 재조정 신청이지만 디스커버리 펀드, 글로벌 핀테크 채권 펀드는 모두 재조정 신청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재조정 신청의 효과는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기존의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대표 사례를 분쟁조정을 하고 자율조정을 해서 지금까지 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재조정 신청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런데 최초로 디스커버리 글로벌 채권 펀드 같은 경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분쟁조정 결과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재조정 신청이다. 그만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글로벌 채권 펀드에 관해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조정 결정문을 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적인 부분, 왜 재조정 신청을 했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라고 하는 계약 취소 사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다. 수사권이 없어서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 옵티머스는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요?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치고 검토를 해서 계약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왜 디스커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망 사유가 없어, 계약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 소극적이고 그대로 있는 자기가 발을 뺄 수 있는 한 발을 빼기 위해서 만들어낸 논리일 뿐이지 적극적인 착오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라는 점이 첫 번째 내용적으로 재조정 신청을 하는 사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겁하게도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에 관해서는 아예 일말의 언급이 없어요. 판단 누락입니다. 판단 누락은 법정에서도 항소 사유예요. 항소 사유. 아니 왜 판단을 안 합니까? 이렇게 비겁한 게 어딨어요. 더군다나 이 대표 사례인 이분은 흔히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으로 드는 요건이 뭐냐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권유하는 거, 압박하고. 두 번째는 마치 확정금리, 펀드는 확정금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확정이자율이라는 것이, 확정이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상품 안내서에다가 6개월 3% 손으로 딱 적어줬어요. 자필로. 이거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이 어디 있습니까? 막상 그렇게 왜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했는가? 부당권유 금지원칙의 사례로 그 근거로 들었던 것에 대해서 일일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드러내버린 거 아닌가.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이라는 내용 자체를 아예 통으로 드러내버린 거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1조 제4호에 보면 판단 누락이 있는 경우, 판단에 누락이 있는 경우 재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 착오 취소 또는 기망에 의한 취소와 관련해서 적극적 판단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두 번째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 자체가 단 한 줄도 없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저희들은 재조정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요, 배상비율 산정 기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배상비율 산정 기준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즉 DLF 사태 때는 인정을 했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그리고 돈의 용처가, 가입 비용이 원금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었다면 DLF 때는 10%씩 배상 비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슬쩍 사라졌어요. 이번 디스커버리 펀드 그 조정 결정문도 보니까 이거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은 짚어야 되겠다. 왜 소비자에게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느냐. 점점 더 소비자에게,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더 많은 기준과 더 많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금감원이 계속해서 기존에 인정했던 손해배상 가점 요인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 형님 뻘 되는 사람들 아니냐, 즉 은행 편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소비자보호처 내지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립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주장을 스스로 금융감독원이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금감원은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재조정 신청 반드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취소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적극적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되면 된다고 판단하고, 외부 법률 자문도 좀 구하고, 그 다음에 부당권유 금지원칙 위반 반드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판단 자체를 안 하니까 우리가 비판을 하기도 비판의 예봉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 정말 비겁한 태도 아닙니까? 왜 판단을 안 해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피해자들도 설득이 되거나 또는 법적으로 자기 권리 구제를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시간 끌게 하는 거고 비겁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달라. 재조정 신청 반드시 진지하게 다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 오늘 재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해서 분쟁조정 결정서와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 저희들이 느꼈던 것들은 피해자하고 동일한 심정입니다. 피해자를 배신하고 기업은행을 구제한 금융감원의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배상 비율의 45, 50%가 나왔는데 이 기준조차도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 KB정권 라임 때는 60%를 할 때 TRS를 주관했던 주관사였기 때문이라는 납득할 점은 있는데, 라임 우리은행, 라임 신한은행, 디스커버리 기업은행 관련해서 55, 50, 그 다음에 한 기업은행에서는 50, 45가 나왔던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하면 55고 어느 정도 덜 잘못하면 40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신장식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부당권유에 대해서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대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예금으로 단정적으로 오인하게 만들었을 때는 부당근유라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례로 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그리고 이 대표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가까운 지점으로 안내해서 결국은 하게 시켰던 점들을 본다면 부당근유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에 2개나 저희들은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비겁하게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을 내릴 경우에는 부당근유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정 신청은 금감원 세칙에 따라서 정당한 재조정 신청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 더 앞서 요구한다면 최소한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던 당사자들은 재척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지고 다른 공익위원들과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번에 최소한 분할근유가 맞다 안 맞다가 이게 아니라 이 분할근유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를 배신하고 기업은행을 구제했다라는 말이 금감원의 판정으로 또 한 번 입증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감원은 제대로 분쟁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